여러분도 가끔은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내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느껴지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 걸까? 나는 왜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도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책의 일부 내용을 친근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해 드릴게요. 내용이 깊고 긴 만큼 자세히 나누어 전달할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1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느껴질 때. 저자는 먼저 세계적인 랩 가수 에미넴의 삶을 예로 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에미넴은 지금은 세계적인 스타지만 어린 시절은 말 그대로 쓰레기 더미와 같은 환경이었어요. 아버지는 에미넴이 갓난아기였을 때 떠났고 어머니는 마약에 빠져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삶을 담은 영화 8마일을 보면 정말 끔찍하고 충격적인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미넴의 노래 가사는 욕설과 분노, 사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노래는 한때 미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한 번은 미국의 한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이 평소 에미넴의 노래를 즐겨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에미넴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살면서 너무나 짜증나고 미운 사람이나 사회를 없애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 없나요? 저는 학창시절 나를 괴롭힌 아이들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제 방의 모든 걸 다 부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저자는 이 말을 듣고 공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어렸을 때 방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쳐 피가 나도록 분노하고 거울을 깨부수며 화를 냈던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어렸을 때 이발소에 가면 항상 러시아 시인 푸시킨의 시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의 내용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좋은 날은 올 것이며 지금 힘든 일도 지나고 나면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저자는 이 시가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은 그때 너무 힘들었고 희망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노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담임 선생님은 자신이 돈 봉투를 안 가져왔다고 혼을 냈는데 나중에 모범 교사가 되었다고 칭송받기도 했고 자신은 가난해서 군대에 자원 입대를 했지만 부자 친구들은 잘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자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분노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나 주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사실 저자 자신도 세상에 화만 내면서 실제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일확천금만 바라는 게으른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유명한 소설 변신에 나오는 벌레처럼 먹고 싸는 일밖에 하지 않고 매일 똑같이 살면서도 변화를 만들지 않았던 거죠. 결국 저자는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워 스스로를 죽이고 싶을 정도였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도 삶이 답답하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자전거 페달만 밟으면서 한자리에서 맴돌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를 들어 매일 채팅, 게임, TV, 복권, 공짜 사이트, 도박 같은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유혹에 빠져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진 않은가요? 혹시 그런 모습이라면 이제는 그 삶을 똑바로 바라보고 분노할 때라고 저자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가 있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삶을 바꾸기 위한 행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파충류와 포유류를 비교하면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어 같은 파충류는 뇌에서 화를 내거나 기뻐하는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이 퇴화해서 아무리 화를 내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자기 삶이 절망적이고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도 분노하지 않고 그냥 견디기만 한다면 그것은 인간으로서 매우 잘못된 상태라는 거죠. 또한 저자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이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인터넷 광고만 보고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거나 간단한 방법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차갑게 말합니다. 진짜 부자가 되려면 피와 땀과 노력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투자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느낀다면 저자는 다시 강조합니다. 분노하세요. 그리고 그 분노를 행동의 에너지로 바꿔 스스로의 삶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으로 바뀌는 것은 수억짜리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허황된 꿈에서가 아니라 현재의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삶에 분노하여 스스로 강하게 나아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죽고 싶다고 말하는 독자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는 그런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보며 동정과 연민의 마음으로 보살피라고 말이죠. 여러분 내면에는 반드시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내면의 자신을 찾아 사랑하고 가꾸어 나갈 것을 조언합니다. 이번에는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성공하지 못할까? 또는 나는 왜 부자가 되지 못할까? 같은 생각들이죠. 이런 고민을 가진 분이라면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힌트를 줄 겁니다. 책의 저자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유명한 시인 천상병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줍니다. 천상병 시인은 유명한 시 귀천을 쓴 사람입니다. 시인은 죽음을 아름다운 소풍이 끝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멋진 시를 쓴 천상병 시인의 평생 소원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저 내 집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소망했죠. 심지어 그는 하늘을 보며 누가 제발 나에게 집 한 채만 사주면 좋겠다고 크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평생 자기 집 한 채 없이 1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난한 집에서 생을 마쳤어요. 그는 자신을 가리켜 가난은 내 직업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천상병 시인은 원래 돈을 잘 다룰 수 있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돈을 벌 능력도 있었지만 그는 평생 오직 시만 쓰기를 고집했습니다. 이 땅에서 시집이 잘 팔리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반면 시인이면서도 다양한 책을 편집하고 번역했던 류시화 시인은 다릅니다. 류시화 시인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사람들이 원하는 글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같은 시인이라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을 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이 원하는 기준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싶든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은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세상이 원하는 걸 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즉,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건 실패와 좌절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닌 세상 탓으로 돌립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나는 학벌이 없다, 세상이 부조리하다 등 끝없는 핑계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고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자는 이 부분에서 자기가 만났던 2명의 기사를 예로 들어줍니다. 첫 번째 운전기사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자가용 기사들은 사장이 불같이 화를 내면 기분이 상해서 하루 종일 우울해합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장이 아무리 화를 내도 5분 뒤에는 환한 미소를 짓고 말했죠. 사장님, 약속 장소로 가실 시간이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 아는 길이라도 꼭 지도를 펼쳐놓고 주변 길들을 미리 파악했어요. 항상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했고 막히는 길이 있으면 스스로 먼저 다른 길을 찾아내 제안했습니다. 또 오후에 비가 올 확률이 높아도 혹시라도 비가 안 올 수 있으니 완벽하게 차를 닦아놓겠다고 했죠. 저자가 추천한 책도 열심히 읽었고 심지어 자신의 돈을 써가며 자동차 정비를 공부하기도 했어요. 이런 그의 성실하고 주도적인 태도 덕분에 저자는 1년 만에 그를 회사 영업부 과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왜 갑자기 기사를 과장으로 승진시키느냐 하며 다들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거래처 사람들마저 그를 칭찬했고 6개월 후에는 회사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더 지난 어느 날 그는 사표를 들고 저자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아내와 함께 김치 공장을 운영하며 직원도 10명이나 두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후일담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사는 전임자의 성공을 보고 자신도 똑같이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공손하게 행동하고 자신도 영업일을 해보고 싶다고 조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자는 이 기사의 행동을 보고 오래가지 않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영업부로 옮긴 지 2달 만에 일을 그만두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하는 태도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꾸며낸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성실함과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꾸며낸 행동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세상이 원하는 높은 기준에 맞추어 일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출발점입니다. 여기까지 세이노의 가르침 일부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부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